부정선거 규명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한 가지만 계속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전체 숲을 못 보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2020년 그 4.15 총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부정선거 규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선거가 다 부정선거입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부정선거예요. 2020년부터 2026년 사이에 선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규명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4.15 부정선거는 범죄자들이 안 들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안 들키려고 노력을 그다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들키려고 그래도 조금 노력을 했던 마지막 선거가 2022년 3구 대선이에요. 그 뒤에 있었던 선거, 교육감 선거라든지 최근에는 6구 대선, 아예 들키든 말든 상관 안 한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2020년 4.15 부정선거를 중심으로 먼저 부정선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모든 사태를 다 볼 수 있거든요. 2020년 선거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메커니즘을 다 풀었기 때문에 의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다른 대책을 세웠거든요. 우리가 했던 가장 중요한 대책은 미국과 같이 가는 거예요. 2020년부터 저희는 트럼프 팀과 공조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MPK 팀 말고 다른 분들은 현장 증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길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증거 수집은 솔직히 저희가 하는 역할만큼이나 중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계속 어떤 종류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 역할이 좀 달라요. 대부분의 부정선거 규명하는 분들과 굉장히 큰 차이가 뭐냐면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수개표도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자개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대규모 부정선거는 전자개표기가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전자개표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선거 개표 전에 필요한 표를 다 집어넣는다.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우리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보조적이고 거의 의미가 없다. 여러분에게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형 판세표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형 판세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건형 판세표에 사전투표 보정값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은 2020년 4.15 부정선거가 있기 한 두 달 전에 이미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 판세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만 보정을 해도 목표치에 이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범법자들은 일단 당일이 아니고 사전에서만 승부를 보는 방법을 개발을 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당일에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보정적인 것이고 사전투표로 승부를 걸었다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디테일들은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본질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전만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K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K지역에 민주당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인구가 200명인데 100명밖에 투표를 안 하겠대. 그러면 여러분 투표율이 얼마가 됩니까? 50%잖아요. 투표를 하는 100명 중에서 또 여론조사를 엄격하게 해봤더니 국힘을 60%가 찍고 민주당이 40% 찍는답니다. 근데 이 K지역은 무조건 이기고 싶어요. 여기 한교안과 이낙연이 붙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낙연을 승리시키고 싶어요. 60표가 한교안을 찍고 40표가 이낙연을 찍어요. 몇 표가 필요합니까? 승리하려면? 최소 표가 21표죠. 21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21표를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전자개표기로 마련할 겁니까? 전자개표기로 마련하다가는 다 들키잖아요. 사전투표에 무조건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예상되는 투표율이 50%였잖아요. 투표율을 10%를 높여요. 그러면 20표가 생기죠. 투표율을 10%를 높여야 되죠. 10%를 높이면 20표잖아요. 11%를 높이면 21표가 넘죠. 21표를 얻기 위해서 일단 투표율을 11%를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정선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전 부정선거는 투표율을 높이는 부정선거입니다. 일단 투표율을 높여서 그만큼을 민주당에 보내주는데 그러면 투표율 11%만 높이면 바뀌죠.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전산으로 높여야 돼요. 전산으로.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나서 개표하기 전까지 필요한 22표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투표율을 먼저 높이고 22표 실물표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집어넣을 것입니까? 이게 우체국이죠. 일단 반은 우체국, 우체국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체국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부정선거는 무조건 한 자리에서 프린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범죄자라고 할게요. 다 모여라. 프린트해서 종료를 위해서 22표를 프린트를 해야죠. 11% 높였으니까. 22표를
프린트를 했어요. 다 종로표죠. 출발점을 정해야 되잖아요. 출발점. 종로 22표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서초도 찍고, 그리고 잘 안 들키는 곳 전남 순천 넣고, 그 다음에 마라도도 하나 넣어, 저기 민통선 지역도 하나 넣고, 22표를 할 때 출발지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물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다 인쇄니까 제 컴퓨터로 불러내면 나오겠죠. 복사해서 붙여넣고 프린트 띡띡 하면은 22개가 만들어지잖아요. 22표 중에서 반은 우체국으로 한다 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종로에 가는 건데 출발점을 정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출발점. 우편 투표를 할 거 11개 프린트 해놓고 11지역 출발지를 정해야 돼요. 투표율을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투표율을 발표를 할 때는 종로를 발표를 하지 출발지를 발표하는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종로가 뭐 사전 10% 투표했어, 12% 투표했어, 13% 투표했어. 투표율을 매시간 발표를 한단 말입니다. 출발지가 아니라 도달지, 투표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발표하는 거거든요. 출발지는 갈 길이 없잖아요. 어디서 찍은 편지, 그거는 한 자리에서 프린트해서 인쇄를 불러내가지고 탁탁 붙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걸 붙일 때 예를 들어서 부천 그때 신중동이다. 신중동에서 출발한 것처럼 이렇게 넣었는데 신중동에 실제로 몇 사람이 찍었는지는 선관위에서 세지도 않고요. CCTV도 막아버리고, 우리가 그 숫자를 체크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면은 감옥에 보낸다니까요. 이 출발지에 정확한 숫자가 체크되면은 이게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CCTV도 없애버리고 찍지도 못하게 하고, 가장 큰 비밀은 출발지 숫자를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율을 발표하는 것은 출발지는 전혀 발표를 안 합니다. 도달지, 종로에서 표가 22표가 필요한데 필요한 이곳에 일단 계획표상 투표율을 10% 높이기로 하고, 그만큼만 딱 계획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전산적인 작업은 투표율을 계획치대로 정하는 겁니다. 출발점은 한 자리에 앉아서 제가 정해야죠. 관내 사전이 안 되도록 일단 관내 사전이어야 되니까요. 관내 사전이 될 수 있는 곳, 서초도 좀 하고, 특히 뭐 전라도를 많이 하겠어요. 부천도 할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도장 불러내서 따다닥 찍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우편 집중국으로 보내잖아요. 말하자면 한 번 거치는 곳이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면은 왜 부천 신중동에서 평균 4초에 한 명씩 사람이 표를 찍었다든지, 심지어 어떤 시간대에는 1점 몇 초에 한 명 찍었다든지, 민통선에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찍었다든지, 온갖 얘기들, 어느 지역에는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투표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출발점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인구를 넘어버리는 거, 막 온갖 다 얘기를 다 하거든요. 거기는 원래 관광지라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 민통선 지역은 원래 군무원들이 잘 나타난다. 온갖 얘기들을 다 하는데 선관위에서, 아니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실물 마지막 프린트하는 명부에 사전했다는 사람들 다 살아있는 사람이고 투표한 사람인지 확인하면 되죠. 일단 한 군데서 프린트해서 우편 투표를 하는 게 반이다. 나머지 11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우편 투표만 하면은 다 티가 나니까 관내 사전에서 좀 해줘야 됩니다. 관내 사전. 근데 관내 사전은 우체국을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내 사전은 있습니다. 통갈이 통뜯기죠. 강서구청을 보면 아실 텐데 근데 사전이 없었거든요. 사전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당일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마다 부정선 방법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 투명함을 하자고 했더니 여러분 이게 투명한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한국 유권자들이 통에 넣을 때 저 안에 저런 보자기, 헌금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투명하게 하자고 했더니 거치대를 지금 투명하게 하는 걸로 발표를 했어요. 지금 선관위는 한국 사람들을 지금 바보로 생각하거든요. 프랑스식으로 투명하게 하자고 했더니 거치대만 투명하게 하고 행랑, 저 보자기는 그대로 뒀어요. 바로 저 보자기가 핵심이죠. 저 보자기 방식으로 하면은 거치대에다가 참관인의 서명을 하고 이런 건 쓸모가 없거든요. 그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보자기를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실제로는 이 행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투표함의 표지의 분량을 숨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행랑을 미리 준비해서 바꿔치기 하기도 쉽고, 이 행랑이 움직이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아요. 경찰을 딸려서 보낸다. 경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경찰을 움직이는 수장인
안전부 장관이 핵심 범법자라고 제가 지목을 했잖아요. 경찰이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종류의 부정선거를 합니까? 행랑, 보자기, 이 보자기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정선거는 사전표율 조작이 모든 전산 조작의 핵심이다.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표를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간내 사전은 보자기 또는 콩가리, 그리고 관내 사전은 우체국 세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안 되면 물론 당일에도 집어넣지만은 지금 일어나는 부정선거는 결코 전자개표기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망 분리가 안 되냐? 망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투표율 계산을 못 하니까요. 투표율이 실시간이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처음 여론조사를 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50%를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40%밖에 안 왔어. 아, 큰일 났네? 그럼 표를 어떻게 하지? 더 줄여야 되나? 이런 계산을 매 시간 단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망이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망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전자 투표기를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표를 더 찍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투표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이 투표율을 계산을 하고 나면은 11%를 높여야 되는데 오늘 하루 우리가 일단 6%를 높였어. 그럼 내일 사전할 때 또 5%만 높이면 되지. 완전히 우리가 투표율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높였어. 그럼 그만큼에 해당하는 실물표 계산 22표야. 22표만 성공적으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22표는 반드시 사전투표를 할 때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표가 다 계산이 되고 나서 넣어도 된다는 거죠.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20년 선거가 끝나고 대규모 부정선거가 이제 의심되니까 저희가 빨리 다 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방식이 들킬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전산으로 투표율을 계산하고 각 지역마다 필요한 표를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투표를 올린 것으로 계산하면은 집어넣는 표는 24표여야 했는데 23표만 넣어도 뭐 이기는데 굳이 24표?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넣지를 않은 거예요. 전국이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실물표를 일단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전산으로 계산하는 것과 딱 맞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보전을 해서 수를 세면 모든 지역구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는 35인데 실물표 들어있는 것은 31밖에 없네? 그런 현상이 모든 읍면동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전자개표기로 표를 이동하는 세계가 아니다. 일단 투표율을 먼저 높여놓고 그만큼 필요한 실물표를 계산을 해서 사후에 집어넣는 방식이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냥 안 들어요. 그건 규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투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중구는 계산을 해봤더니 민주당 후보가 30%밖에 안 나와. 국힘이 70%야. 무조건 국힘이 이겨. 그러니까 여기는 투표율을 10%를 높여줘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종로에 10% 높였는데 중구에 10%를 안 높여주면은 피곤하잖아. 그냥 그래서 종로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전국을 다 10% 높이자. 전국을 다 10% 높여. 그러면 올해는 사람들이 다 사전선거를 많이 하는구나. 10%는 별로 티가 안 나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국을 전부 10%를 높여요. 이미 높였으니까 조금씩 더 계산을 해줘가지고 선거비도 좀 받아가게 하자. 10%만 높이면은 다 안값은 나오잖아. 조금만 더 보태주면은 15% 넘어가면은 전부 선거비 전체 다 보전받아.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 것이 2020년 선거였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조금씩만 더 움직여서 일종의 해커의 지분 같은 걸 집어넣자. 전한길 이준석 토론회에 나가서 사실은 이 하두를 던져둔 거예요. 이영돈 PD님이나 박주인 변호사님이나 계속해서 통계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전국을 10% 이상 높여버리면 당연히 대수의 법칙이고 뭐가 없는 거죠. 무조건 안 맞죠. 거기에다 설명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설계를 할 때 10% 높였는데 어떻게 대수의 법칙이 맞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출발지를 랜덤으로 종로에 도달지만 생각해서 출발지는 아무거나 끄집어내다 보니 뭐 실수가 많이 났죠. 버그가. 민통선 지역도 많이 들어가고 전라도 지역은 안 들키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출발지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CCTV로 못 찍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천 신중동이나 아니면 뭐 파주 민통선 지역이나 이런 현상이 당연히 생기는 건데 그 말을 해서 뭐 합니까? 출발지를 하라로 계속해서 부풀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렇게까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아무도 알 수 없게 한 이상은 이 선관위를 따돌리고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절대로 이조를 할 수 없는 것. 그건 하나는
팔로드 파티라는 알고리즘인데 그건 완전 전문가용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게 왜 중요해? 그것까지 이해시키는 것은 고문이지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이번에 전환기 선생님이 팔로드 파티 얘기하지 마라고 해서 제가 그걸 받아들였다니까요. 그건 어차피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한 거야. 다 번역을 해서 미국에 다 보냈잖아요. 2020년부터. 트럼프 팀들도 다 봐라. 이 알고리즘은 IT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이걸 다 저희가 전달을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사실 5분도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그나마 제일 열심히 고집을 부리면서 얘기한 것이 우리가 당일날 사인을 하는, 여러분 당일날 우리가 투표하러 가면은 자기 주민번호 이렇게 확인을 해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명부에. 그 실물 명부를 계속 말을 했던 이유는 그 실물 명부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실물 명부에는 투표를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고 사전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전에 한 사람 중에 사전에 한 사람, 진짜 사전에 한 사람은 일단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인데 이 통합선거인 명부가 전산으로 돼 있어요. 전산으로 돼 있는 것은 또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은 통합선거인 명부 중에서 프린트 아웃돼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나중에 당일까지 끝나고 나서 딱 마지막으로 결정되는 프린트 아웃된 실물 명부. 이 실물 명부에는 최종적으로 당일 한 사람, 안 한 사람, 그리고 사전에 한 사람이 다 나타나 있는데 통합선거인 명부란 말은 이제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통합선거인 명부가 전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또 조작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당일 선거하기 전에 이걸 한번 프린트를 하게 돼 있어요. 프린트를 하고 나서 당일날 가면은 사인을 하고 투표를 하는데 그때 이미 사전을 한 사람은 전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안 한 사람도 표시가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져 있는 사람도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는 죽은 사람, 감옥 가 있는 사람, 식물인간이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종이 명부. 그게 지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죠. 서버나 이런 건 이미 다 없애버렸어요. 이번 지방선거 때 참관하시는 분들은 이 실물 명부에 들어있는 정보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레이어 1화 이런 것은요, 처음에 투표율을 높여놓고 실물을 집어넣을 때 엄격하게 엄밀하게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보전을 할 때 숫자 안 맞으면 다 들키니까 숫자를 빨리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아예 새로 세트를 만들어 집어넣은 거다.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 뭐 일장기 들어가고 미스프린트 들어가고 그런 것은 전부 재검표를 준비할 때 들어간 거지 개표할 때 투표할 때 그런 거 갖고 투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2020년 얘기하는 거죠. 2020년 이후에는 이게 한번 다 들켰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표를 더 정확하게 계산해서 집어넣어요. 더 정확하게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아예 그냥 안 맞으면은 뭉탱이를 집어넣는 벽돌을 투여합니다. 벽돌 신권 다발이 대거 등장한 것은 2020년 이후입니다. 이번에 또 숫자가 안 맞으면 큰일 나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